아침마다 들기름 올리브유 한 스푼 챙겨 드시나요? 겉보기엔 똑같은 기름인데 어떤 분은 속이 편해지고 어떤 분은 더 불편해집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이 한 가지를 모르고 드셨다면 지금까지 손해였을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들기름과 올리브유를 공복에 먹는 습관은 갑자기 생긴 유행이 아닙니다. 그 기원은 오래전부터 일상 속에 있었죠. 들기름은 밥상 위에서뿐 아니라 건강을 위해 한 숟가락씩 삼키는 문화가 있었고, 올리브유는 지중해식 식단 속에서 식전 섭취가 자연스러운 전통처럼 이어져 왔습니다. 아침은 위와 장이 가장 조용하고 비워져 있는 시간입니다. 이때 지방이 들어가면 흡수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연구도 있고, 장 점막을 감싸면서 배변을 부드럽게 돕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아침엔 기름 한 숟가락이라는 말이 퍼졌고, 어느새 많은 분들이 따라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건강은 누군가에게 맞는 것이 나에게도 맞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위장의 상태도 혈관의 상태도 나이가 들며 생긴 변화들도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게다가 기름의 품질, 산패 여부, 보관 상태도 예상보다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천천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들기름을 살펴볼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성분은 알파리놀렌산입니다. 이 성분은 오메가3 지방산의 한 종류로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식품을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이 지방산은 염증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혈관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들기름은 혈관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오랫동안 알려져 왔습니다. 또한 들기름의 지방산은 장을 부드럽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장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 시기에는 이 부드러운 자극이 하루의 시작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장은 예전만큼 빠르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 기름이 장점을 발휘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들기름에 대한 이야기는 좋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들기름이 가진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산패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열과 빛, 공기에 의해 쉽게 성질이 변합니다. 겉보기에는 색도 그대로, 냄새도 그대로인 것 같지만 속에서는 지방산이 이미 산화되어 영양 성분이 줄어들고 산화 부산물이 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름을 아침마다 몸에 좋다고 드시게 되면 오히려 속이 답답해지거나 묘하게 불편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름의 상태가 이미 달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아침 공복에 들기름을 마시면 기름이 위 점막에 닿으면서 위산 분비가 자극될 수 있습니다. 속쓰림, 답답함, 화끈거림을 느끼는 분들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위염이 있거나 아역류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이 자극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또 들기름을 2스푼, 3스푼씩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름은 음식이지 약이 아닙니다. 과다 섭취하면 장 운동이 지나치게 자극되어 설사나 복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들기름은 좋은 점과 함께 확실히 주의해야 할 점도 함께 가진 기름입니다. 올리브유는 들기름과는 완전히 다른 지방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심이 되는 성분이 바로 올레산이라는 오메가9 지방산입니다. 올레산은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혈관에 쌓일 수 있는 부담이 줄어들면 몸이 한결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올리브유는 식후 혈당이 완만하게 만드는 데 도움될 수 있습니다.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소화기관 측면에서도 올리브유는 위를 부드럽게 보호해주는 듯한 편안함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전에 먹었을 때 속이 편안한 느낌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올리브유에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의점들이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어떤 제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건강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올리브유의 좋은 효과는 대부분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정제된 올리브유나 다른 기름과 섞여 있는 제품은 올리브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폴리페놀이나 비타민이 같은 항산화 성분이 적습니다. 또 공복 섭취가 누구에게나 편안한 건 아닙니다. 속쓰림이 있는 분들은 올리브유도 들기름과 마찬가지로 공복 섭취 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 역시 양이 많아지면 부담이 됩니다. 기름은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이상하게 더부룩하거나 피곤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즉, 올리브유도 품질, 양, 섭취 시기, 내 몸의 상태, 이 모든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기름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들기름이 더 좋아요? 올리브유가 더 좋아요? 이렇게 단순 비교를 원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연구와 자료들을 보면 정답은 명확합니다. 어떤 기름이 더 좋다가 아니라 어떤 기름이 나에게 맞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변비가 작고장이 천천히 움직이는 분이라면 들기름이 부드러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혈관이나 혈당이 걱정된다면 올리브유의 점진적인 작용이 조금씩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속쓰림이나 역류가 있는 분들은 공복 섭취 자체가 맞지 않을 수 있고 식사 중이나 식후가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기름은 약이 아닙니다. 내 몸이 편안해야, 내 몸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기름이 가진 좋은 특징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 정보는 빠르게 퍼지고 쉽게 변형됩니다. 산패된 들기름을 그저 냄새만 보고 괜찮다 판단해 계속 드시는 경우, 엑스트라 버진이 아닌 올리브유를 같다고 생각하고 드시는 경우, 두 가지 기름을 공복에 한꺼번에 먹는 경우, 또 기름을 먹고 바로 카페인을 섭취해 위에 부담을 더하는 경우 등 얼핏 보면 작은 실수처럼 보이지만 몸에서는 이런 실수들이 하나씩 쌓여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위장, 혈관, 장 기능이 나이 들수록 천천히 바뀌기 때문에 이런 작은 요소들도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방식을 찾고 기름의 상태부터 확인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과정입니다. 기름 섭취법을 찾는 과정은 생각만큼 복잡하지 않습니다. 며칠만 몸의 반응을 살펴보면 금방 답이 보입니다. 아침 공복에 먹었을 때 속이 편안한지 아니면 묘하게 답답한지, 식사 후가 더 편한지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기름의 보관도 중요한데 기름은 시간이 지나면 지방산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빛과 열을 멀리하고 가능하면 단기간 안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차분히 나에게 맞는 방식을 찾으면 기름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그 작은 편안함, 몸 전체의 리듬을 조금씩 바꾸는 걸 느끼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들기름도 올리브유도 각각의 장점과 개성을 가진 식품입니다. 하지만 어떤 기름이든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먹어야 그 장점이 드러납니다. 건강은 크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작은 습관이 내 몸에 편안하게 들어맞을 때 하루가, 일상이, 삶의 리듬이 부드럽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일 아침 어떤 기름을 드시든 내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그 감각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 신호 속에서 나에게 맞는 건강 루틴을 금방 찾게 되실 겁니다.